미드저니 업데이트가 꽤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2주 동안 다루지 못했다가 오늘 영화적인 이미지 생성에 도움이 될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 제작을 했으니 프롬프트 생성할 때 고민을 덜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V6에서 달라진 점을 언급하고 갈게요. 긴 문장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개선된 일관성과 모델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개선된 이미지 프롬프팅과 리믹스 기능이 있다고 하고요. 텍스트를 표기할 수 있게 개선된 것이 변화의 큰 내용입니다. V5.2에서 사용하던 일부 기능 사용 못하지만 추후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직 알파 단계이기 때문에 기능과 능력치들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도 하루하루 뭔가 개선하면서 달라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5.2에 비해 속도는 느리고 리소스를 많이 먹지만 최적화되면 빨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빨라진 느낌은 듭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을 텐데 아마 들었던 분이시라면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니라 AI 목소리인데요. 상당히 많이 좀 비슷하죠. 그렇지만 뭔가 저의 느낌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어색한 게 아직은 있습니다. 2주 전부터 사실 신소식을 그 전에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지켜봤습니다. 계속 지금도 달라지고 있고요. 앞서 살펴본 업데이트 내용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계속 그 관계자분들이 발표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V6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실사 이미지가 많이 강화되었고요. 기존에도 사실 사진 같은 이미지가 많이 나왔지만 뭔가 좀 획일화되고 인물이 예쁘게 나오는 그런 특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다양한 이제 사진 스타일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아직은 뭐 이런 손가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개선 여지가 있지만 얼굴 유형들이 많이 달라지고 특히나 다양한 인종, 다양한 얼굴, 다양한 성별, 다양한 체형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이렇게 결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현실을 반영한 실사 느낌이 강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번에 커뮤니티에 이걸 생성하고 나서 실사 이미지냐 아니면 AI 이미지냐 이 구분이 가능할까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구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AI 특징이 아직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는 바로 영화적인 요소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구성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V6 실사의 효과적인 미드전이 프롬프트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실사 같은 경우는 인물이 중심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 중심 그리고 영화적인 요소를 활용한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영화적인 요소를 하기 싫다 하시면은 시네마틱이라는 단어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 틀을 활용해서 충분히 다른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실사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시네마틱, 샷 타입, 포토그래피 타입, 카메라, 라이팅, 그리고 주인공의 어떤 행동 묘사, 그리고 어디에서 하느냐, 아니면 언제 하느냐, 그런 요소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날씨와 무드, 이런 분위기들을 같이 묘사를 해주면은 정말 분위기 있는 인물의 이미지 생성이 가능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스타일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영화 감독 스타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진작가의 스타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자유롭게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도의 그런 특징을 반영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년대, 50년대, 70년대, 2000년대 뭐 이런 스타일이 좋으면 명확하게 제시를 함으로써 스타일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연도 스타일이 조금 특수하게 들어간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화적 요소를 나는 넣기 싫다 하면은 여기 있는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구성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V6에서 큰 변화는 바로 이제 포토리얼리스틱이나 8K, 4K 같은 화질과 관련된 프롬프트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넣으면 이상하니까 이거를 빼고 그냥 포토그래피, 포토그래프 같은 단어를 넣어주시기만 해도 충분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샷 타입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달라질 수 있는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샷의 어떤 앵글 아니면 뷰 같은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다 다 정리를 못했고요. 제가 이제 하단에도 넣을 거지만 전자책에 관련해서는 프롬프트와 관련돼서만 한 100페이지가 넘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예시도 계속 넣어야 되고요. 계속 구글 닥스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페이지 수는 계속 늘어나긴 할 겁니다. 참조를 한번 해주시고요. 보면 이제 뷰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래도 실사이다 보니까 카메라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고요.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사진 종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포토그래피가 계속 비록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의 포토그래피 프롬프트를 넣게 되면 그런 재밌는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도 종류가 너무 많죠. 보면은 시네마용 카메라도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넣을 수 있으면 좋지만 뭐 하나 정도만 셀렉을 해가지고 특별한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자, 라이팅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요소들을 많이 넣으실 건데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뭐 스튜디오 안에서 쓰는 라이팅이 있고 자연광에서 쓰는 라이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프롬프트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씨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레인이라든지 써니라는 건 단순한 용어들만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보면은 다양하게 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 하면은 우리는 챗GPT나 뭐 바드 혹은 리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드로 넘어갈게요. 자, 무드에 대해서 관련된 단어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저도 아마 많이 좀 낯설어요. 무드에 관련된 단어들이 뭐 드리미, 뭐 리플렉티브, 아니면 무디, 뭐 트랭킬, 뭐 이 정도밖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많이 유리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종류별로 이렇게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이미지 생성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기 때문에 미드저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프롬프트에 대한 정리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름 디렉터 스타일이 있죠. 보면은 이제 영화 감독 스타일인데 각국의 다양한 유명한 영화 감독 스타일을 활용해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그 스타일을 활용해서 일관성 있는 그런 이미지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컬러감이라는 것도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컬러 부분도 넣었습니다. 네, 이거 자체도 다운받을 수 있게끔 더보기에 넣어 드릴 건데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쓰여진 컬러들을 뽑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누구의 컬러가 정말 좋다 이러면은 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컬러 코드를 뽑아낸 다음에 자신의 이미지의 어떤 느낌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넣어뒀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롬프트 구성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재미없었죠. 이제 뭔가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요. 프롬프트 형식을 좀 응용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시네마틱이 들어가는 부분은 약간 영화적인 요소가 좀 느껴지죠. 미세하게. 네, 그렇죠. 안 넣는다 하더라도 실사 이미지 충분히 뽑아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진기 명칭이라든지 앵글 부분 그리고 명확하게 앞에서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라는 것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실사 이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뽑아 보는데요. 어떤 컬러를 조금 넣고 싶다 할 때는 아까 이제 컬러 코드를 뽑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컬러 코드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사진의 어떤 느낌, 색감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형식으로 만들어진 프롬프트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시네마틱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하고 어떤 사진의 앵글 부분, 어떤 사진인지 아니면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빛을 이용할 것인지 그리고 주인공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이제 봉준호 감독 스타일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도의 스타일인지 뭐 이 부분은 또 자유롭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이제 파라미터 부분이죠. 16대 9의 이미지로 만들어 본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프롬프트도 중요한데 실사 이미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팅이 좀 중요해요. 자, 여기 보면은 세팅을 눌러보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보면 나오는데요. 아직은 이제 V6 알파이지만 이 버전 하에서 사진 이미지를 뭔가 실사 느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로우 모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이 베리에이션 모드보다는 로우 베리에이션 모드로 이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0이라는 수치가 나오는데요. 스타일라이즈를 로우로 선택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걸 높이게 되면은 프롬프트와는 조금 벗어난 이미지가 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로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단 이제 두 줄이지만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드는 게 좀 어렵잖아요. 한글로 쓴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포토그래피 용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갖고 와서 뽑아서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챗GPT한테 학습을 시켜서 거기서 랜덤으로 뽑아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GPTS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지금 안 되네요. 항상 이런 머피 법칙이 있죠. 자, 중간에 자꾸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해가지고 달리 기능을 끄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프롬프트죠. 물론 이제 달리에서 생성한 걸 가지고 역 프롬프트로 해서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자, 이렇게 상황 묘사만 해주고 챗 GPT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생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서 비율만 좀 넣어줄게요. 16대 9로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챗GPT가 만들면서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내가 만들고 싶어 했던 프롬프트로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조금의 어떤 용어 변경을 통해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자, 나왔는데 그럼 테이블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네, 어느 정도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얼굴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롬프트를 조금 변경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지 않는 프롬프트가 있다고 하면은 변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미드저니에서 이 부분이 가능해졌죠. 분명히 가능해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달리에서도 가능한 부분인데, 자,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텍스트가 가능해졌죠. 이렇게 보면은 커피 찻잔에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문구들을 이렇게 삽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제 레터링이라는 어떤 큰 따옴표 안에 원하고 싶은 문구를 적어 넣음으로써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V6에서 달라진 점을 조금 언급을 드렸고요. V6 안에서 실사 이미지 완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프롬프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제작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네마틱 이미지를 만들면서 또 좋은 것은 우리가 피카를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얼마 전까지는 무료였는데 지금 유료가 돼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어떤 영화의 어떤 비율로 이렇게 21대 9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지 움직이는 것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잘 나왔죠. 네, 지금 조금씩 이런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드저니에서 좀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물의 어떤 모습, 또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변화되는 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관련돼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